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수다 수다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상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이 유범상 교수님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인권 우화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책을 중심으로 두 분의 수다 친구와 함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너무 자주 출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매일 방청객에만 계셨구나. 네네네. 처음이어서 네, 좀 네. 긴장되고 떨리는데, 저는 원영접에서 학습동아리 원영접장 하고 있고, 레알 일기에서 같이 김미수 선생님이랑 같이 참여하게 된 한연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길 선생님이랑 같이 레알 일기 독서 모임 하고 있는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길. 오늘 뭐 이렇게 좀 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길을 또 만드는데 한 연길 하실 거죠? 예, 오늘 어떻게 이 책 북레터 상상상으로 이렇게 받아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동화책이잖아요. 네. 동화책이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읽었습니다. 되게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이번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표지가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인권 분투기의 상징 민달팽이의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유기훈 작가님의 그림과 유범상 교수님의 이제 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여기 앞에 또 굉장히 금장으로 이렇게 민달팽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책이 고급지다 막 받고 나서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 책 읽으시면서 혹시 그 전에 유범상 교수님 우화를 읽으신 적 있으세요? 네, 요 전에 2개 있었잖아요. 네. 그거 다 봤었거든요.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가 있었죠? 이매진 빌리지, 거기에서 이제 동물 친구들하고 우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셨겠지만 아재 개그가 많은 우화라고 하셨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와중에도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대화 소재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 일 우화도 보셨고, 정의를 찾는 소녀. 우리 한영길 선생님도 다 그 우화를 네. 보셨나요? 유일하게 제가 네. 유범상 교수님 책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작가 중에 네. 유일하게 얼굴도 알고 작가도 알고 책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유범상 교수님 책이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 오늘 뭘 얘기해야 되나? 사실은 저 책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작가도 많이 알고 있고 막 그러던데, 유일하게 아는 작가이면서 작가님이 아시는 거죠? 네? 한영길 선생님 작가님이 아시나요? 아마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이상이 일상이 되게 상상하라, 그 전 책들은 철학적이어가지고 좀 힘들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쉽게 읽었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사회과학이 여기에 되게 쉽게 잘 들어가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말이 되게 많구나, 되게 많은 걸 이렇게 짧게 넣었다는 게 신기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화, 이렇게 민달팽이와 다양한 곤충들, 파브로 곤충기도 아니고 이 곤충을 통해서 쉬우면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이매진 빌리지, 정의를 찾아 떠나는 소녀,
이후에 이제 나온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 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앞서 나온 우화집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이제 만드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라는 요 이제 그 곤충 아마 이제 작가님이 이거 쓰시려고 곤충들을 또 연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 소설 속에 우화 속에 나와 있는 곤충들하고 이렇게 그 역할들이 매칭이 되셨어요? 네. 네. 특히 어떤 부분이 매칭? 민달팽이랑 달팽이의 차이를 너무 네. 잘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다 보니까 집 있는 달팽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네. 집에 치여서 죽는다고 하니까 네. 지금 사람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이 좀 오버랩이 되기도 했고 흰개미가 되게 개미가 바퀴벌레 까이면서 네. 사람보다 똑똑하구나. 건축을 되게 잘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걸 다 어디서 찾았지? 이런 생각. 사실은 네. 이거 사회과학도 네.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도 개인적으로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곤충책도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외측하는 거 자체도 좀 생물학까지 이제는 섭렵을 하시는 건가? 막 그런 엄청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집을 중심으로 나는 민달팽이보다는 집달팽이 그리고 또 집을 그렇게 훌륭하게 지은 흰개미 이게 네. 좀 관심을 좀 맞아요. 가지셨던 것 같아요. 미수 선생님. 여기 나오는 그 곤충 하나하나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너무 매치가 잘 돼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중에 그 어떤 게 제일? 나비 이야기가 네. 굉장히 슬프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친구가 발레리나가 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비를 이용해서 발레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배달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낮에 날아다니는 나비인데 어쩔 수 없이 밤에 날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 이게 이렇게도 매치가 되는구나. 조금 전에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달팽이는 달팽이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달팽이의 진화 버전이 민달팽이구나.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정벌레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이 매치는 무엇이지? 네, 그랬습니다. 그 매칭은 아마도 오늘 또 있는 마중물 세미나에 오시거나 그 영상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길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이제 책을 보시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각각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미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미수라는 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이 미수를 또 만나셨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네. 제 이름이 나왔을 때 네. 교수님 혹시 저를 생각하고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찔끔 네, 했었어요. 네. 뒷장으로 넘어가니까 미숙이라는 엄마 네. 이제 그분 이름에서 띄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김미수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김미수규라고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빠진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이제 미수였는데 보니까 좀 제 이름을 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자가 돼서 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게 되는. 근데 기억이 그 미싱된 미수. 네. 미수. 그러니까 되게 세련된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수에 그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수 선생님이 이제 그 미수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 한영계 선생님은.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마중이를 좀 생각을 따라가 봤거든요. 마중이의 네. 생각을. 근데 이제 마중이가 처음에 이상마을에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상마을은 되게 좋은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거기에 그 최소 인원이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나중에 뒤에서는 생각이 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저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 말의 뜻을 이해했네요, 제가. 네. 왠지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사실 이제 우화와 앞 뒤에는 이제 또 해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화의 그 뜻이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설을 또 함께 같이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이 우화를 읽고 해설을 안 읽겠대요. 왜일까요? 너무 어렵고 편견이 생긴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우화를 읽으니까 그 여운이 되게 많이 남으셨대요. 우화의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고 여운이 많이 남았는데 해설을 읽으면 그 여운이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해설을 안 읽겠다.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화의 그러한 이제 다양한 해석과 또 여운을 느끼실 분들은 조금 나중에 해설을 바로 읽지 않고 한참 뒤에 다시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이렇게 한번 그림들도 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우화 친구들 그림들이 있고요. 여기서 바오밥 나무가 있잖아요. 바오밥 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요? 네. 못 봤어요. 근데 이거 네. 신기했어요. 엄청 자기 몸의 몇 배가 훨씬 더 커진다고 네. 말했을 때 그게 되게 나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혹시 미수 선생님은 바오밥?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아,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 이제 나무가 그렇게 물을 많이 쏟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어린 왕자에서 네. 굉장히 성가신 나무가 바오밥 나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성가신 나무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거구나. 공동체로 이제 바오밥 나무를 표현했구나라는 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가 어린 왕자에서는 성가심 나무로 출연을 했는데 여기 인권 분투기에서는 굉장히 모든 공동체를 또 살리는 그런 생명력을 주는 그런 나무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권을 공부하시게 되면 인권의 1세대는 자유권, 2세대는 사회권, 3세대는 연대권인데 그 연대권의 상징이 바오밥 나무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생태라든지 환경의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오밥 나무가 그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우기가 와야지 아까 몸이 팽창한다고 했는데 그 물을 이제 우기가 오지 않아서 팽창할 수가 없어서 얘네가 이제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 바오밥 나무. 저는 사실은 그 마다카스카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이 바오밥 나무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좀 했었고요. 그 인권 분투기 요 이제 민달팽이 그 여행을 이렇게 선생님이 쫓아가 보셨다 그랬잖아요. 마중이. 그래서 마중이는 어떤 아이인 것 같으세요? 마중이.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은 꼭 이렇게 네. 해소해야 되는 그런 친구 같아요. 약간 저랑 비슷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미수 선생님은 마중이를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본인이 네.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자기를 다시 보는 친구죠.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거는 약하지만 이게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친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마중이다. 근데 이 마중이가 이제 느린 마을이라는 그런 공동체,
그 되게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 같아요. 느린 마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느린 마을에 처음에 저는 여기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평등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바오밥 나무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사실은 뒤에서 알게 됐거든요. 생존권의 기본권을 바오밥 나무가 줬었는데 그때는 그게 행복한 건지 몰랐는데 이상마을에 가서 그런 걸 살아보니까 뭐든지 다 자기의 노동력으로 사야 됐던 그 이상마을과 느린마을에서는 그냥 자연이 주는 그대로 우리가 그거를 쓰면 되는데 그 이상마을에서는 다 주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연이 준 건데 다 주인이 있다는 거에 이해되지 않는 이 달팽이를 보면서 아, 나는 주인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옛날에 제가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모든 자연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계속 배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모든 사람이 땅의 주인일 거고 공기도 주인이 없고 나무도 주인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배운 걸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남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마을과 대비되는 마을이 느린 마을.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느린 마을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느린 마을이 모두가 평등한 이제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생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느린 마을과 이상 마을 중에 어떤 곳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책에서 만약에 동화책만 딱 봤으면 당연히 느린 마을이 이상적인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의 해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느린 마을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이상이 아닐까. 실제로는 그 느린 마을 속에서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여기 이제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펼쳐진 거잖아요. 그냥 마음껏. 근데 그게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느린 마을에 있었을 때 이 곤충들은 유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거지만 이게 성충이 되면 생각이 커지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느린 마을에서 계속 평생을 살았다고 하면 행복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없는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어서 이쪽에서 좋은 점과 이쪽에서 좋은 점을 좀 같이 믹스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린 마을과 네. 이상 마을의 근데 이상 마을의 이제 그 마중이 아까 이상 마을은 소유 중심의 사회 아무래도 이제 현실의 이름은 이상 마을인데 현실 사회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상 마을의 그 구호가 있잖아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구호요? 네, 구호나 여기에서 이제 대화 중에 매미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개미들이 일해야 된다는 그 목청이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쉴 틈이 없다 뭐 이런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상 마을에 또 혹시 저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예, 맞아요. 네. 그 이상 마을의 모토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거죠. 뭐든지 꿈꾸면 너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이상 마을을 나비인 민호도 발레리나가 꿈이기 때문에 나 이상 마을 가서 그렇게 될 거야. 목청이 매미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상 마을을 찾아가고 마중이는 뭐가 되기 위해서 이상 마을을 찾아갔죠? 친구 쫓아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뭔가 될 수 있을 거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더니 이상 마을로 갔네요, 마중이. 그래서 이제 마중이 그리고 거기에 또 꽃뱅이라는 또 그 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데 그 꽃뱅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마을의 꽃뱅이의 모습. 자본가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건물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똑같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계급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의 상위 레벨. 그래서
그 레벨이 딱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같은 친구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라고 했을 때 동등한 입장이었을 때 친구가 되는데 계급이 나눠지면 그게 친구가 되게 힘들다. 근데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친구를 좀 도와주지. 그런 식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 말고 진심으로 도와줘서 이 시스템이 좀 더 좋게 만들게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꽃뱅이는 자본가로 그 일자리도 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위험을 자기가 그 막아준다. 개구리를 거기서 이제 없애준다고 해서 그런 이제 권력과 힘 그리고 재산이 엄청난 그런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꽃뱅이? 꽃뱅이는 그 체제 안에 정말 충실하게 사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구조 안에서의 틀에 명확하게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 근데 그 꽃뱅이가 마중이처럼 생각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까 마중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꽃뱅이가 생각하면 우리가 권력하고 돈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꽃뱅이가 생각이 이렇게 체제에 갇혀 있지 않았었다면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꽃뱅이가 생각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틀 안에 있으면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틀 밖으로 누가 끄집어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꽃뱅이는 그 시스템에서 너무 자신은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을 거다. 아무리 어떤 이게 자각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계급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위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떤 구조나 위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꽃뱅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 느린 마을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상 마을에 가서 계급 사회 안에서 계급의 꼭대기에 있던 꽃뱅이는 사실은 그 구조 안에서 이제 그 위치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조리한 구조는 누가 만들었는가, 막 이런 질문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라 아저씨가 큰 기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라 아저씨 얘기 좀 해주세요. 보라 아저씨도 이상 마을에 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가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그 중간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 아저씨는 좀 멀리서 보지 않았을까요? 멀리서 느린 마을과 이상 마을을 같이 보면서 느린 마을도 옛날 같지 않아. 이상 마을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줘서. 네. 어떠세요, 보라 아저씨? 보라 아저씨는 다 알고 있는 분. 그래서 마중이가 갔을 때마다 알려주는 분으로 저는 비춰졌어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 뭔가를 다 안다고 알려준다고 깨닫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마중이도 처음에 그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설마 그렇겠어? 거기 중에 내가 최고일 거야 라고 하고 갔지만 겪어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그 아저씨 말이 새롭게 들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보라 아저씨는 항상 있는데 누군 사회에 어떤 사회에 항상 있는 어떤 존재가? 사회에든 그런 분은 항상 있을 텐데 그런 말이 귀에 들릴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한편으로는 또 보라 아저씨를 보면서 마치 작가님이 보라 아저씨 아닐까? 막 그런 의심을 했어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을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관조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라 아저씨의 태도가 되게 관조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아까
떨어져 나와서 네. 그 느린 마을과 이상 마을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존재, 그게 이제 그 보라 아저씨의 또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우정이라는 게 원래 이제 평등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근데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막 바뀌었잖아요. 그 이상 마을에 가 보니까 그 전엔 평등하고 사이 좋게 지냈고 막 그랬는데 이상 마을에서는 그 우정이 이제 깨진 것 같아요. 아까 꽃뱅이의 태도도 그렇고. 근데 그 우정을 왜 이렇게 우정이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평등이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친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저희 눈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물론 지금 아이들하고 뭐 비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상마을에 가면서 자기가 가진 부로 이거를 계급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계급을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계급을 나누는 게 맞을까? 그게 우리 잠재의 의식 속에 딱 고착화돼서 너는 A 등급, 너는 B 등급 이렇게 나눠진 게 친구 관계를 멀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 기준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로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평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 무엇일까라는 그거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전 능력주의가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우리는 거의 이게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갔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능력만이 아니고 운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 아까 말씀하신 부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친구 관계에서도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그 위치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민호 그 친구가 성공을 했으면 또 달라졌을 거인데 그 친구는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진짜 자신의 능력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공정한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좀 어느 정도 부의 분배가 좀 돼야 되는 부분. 뭐 부나 능력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서 그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정이라는 것도 변할 수 있다. 근데 우정이 변할 때 그 친구가 있는 구조를 봐라. 막 이렇게 이제 보라 아저씨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등한 관계여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호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한 가마니를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뭐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이런 노래에도 이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제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뭐 소금 한 가마니는 같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이제 능력주의 사회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이제 불평등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각각의 이제 친구들이 서로 차별하고 동등한 이제 친구로 관계 맺기가 어려운, 진정한 우정이 되기 어렵고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익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변질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 마을로 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사실은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 안에서 또 이 민달팽이의 특성들을 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권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별적인 얘기가 또 여기 안에 또 담겨져 있거든요. 단순히 노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근데 그 민달팽이가 수세에 몰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자웅동체요? 네. 그죠. 그 자웅동체에 이제 곤충 세계에는 자웅동체 곤충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뱅이도 자웅동체라는 거죠. 꽃뱅이 자기도 자웅동체인데 그걸로 비난한 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걸 또 서로 비난하는 거.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타액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른을 돌보거나 이럴 때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 얘가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액을 이렇게 분비하는 게 약간 냄새도 있고 끈적하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도 침도 나오고 뭐 코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되게 더럽다, 불결하다, 혐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되는 것들에 그런 언어를 붙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은 좀 불결한 사람이야 라는 편견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웅동체라는 것도 사람들의 그 성 정체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달팽이 사람이고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동체가 그들을 이제 차별하고 그 민달팽이가 여기서 이제 차별해서 공동체로부터 이제 나아가서 새로운 또 이상을 꿈꾸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곤충 세계뿐만 아니라 이게 우화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다양한 그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뭐 재산, 소득이라든지 부유함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또 있고. 근데 여기에서 선거를 하잖아요.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선거를 하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망했죠. 왜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똑같이 딱정벌로 뽑았죠.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서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가서 쟤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쟤도 나랑 똑같은 생각 한다는 거 알았으면 바꿨을 텐데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먹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는 표현을 자유에 대한 겁먹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구나 그런 거죠. 그게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렇죠. 선거를 네. 통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시민들은 자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히려 바꾸지 못한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은 나 혼자뿐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우화 속 상황.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투표할 때 여기 최선은 아닌데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라는 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사실 찾아볼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래도 다음번에 선거할 때는 그 대안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 내 소신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닌데 지금이 대세가 여기야 라고 생각하고 뽑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투표가 대세가 아니더라도 그 대세 아닌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다른 힘이 생기는 건데, 항상 우리는 뭔가 대세에 내가 거기에 투표를 해야지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대세에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가 되더라고요. 다양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다. 진짜로 원하는 걸 투표하는, 내가 아니더라도 더 소수일더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알면서도 투표한 거잖아요, 사실은. 불안하고 생존권 때문에. 그런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하면 왠지 나의 생존권이 위협받을까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시민 교육이라든지 정치 교육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성장한 세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계기를 이 책이 또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더라도 자각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제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이상의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요 책을 읽고 나서 이 제목이 어떻게 다시 다가오셨어요? 저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그러면 먼저 이상이 뭐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이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권은 자유권에서 머물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권,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의 인권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과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인권은 나의 자유만 인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데 사회권적 인권이라든지 연대권적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상이라는 게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 선생님은 이 제목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여기 친구들이 다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이상마을로. 근데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삶을 평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나는 뭐가 될 거야 라는 그냥 현실 사회에 반영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뭐가가 왜 돼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한 거라는 거죠. 왜 그거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내 철학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먹고, 아까 여기에서 먹고 놀고 자고 이거면 충분해? 라고,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야 라고 했을 때 2차적인 내 노래를 부르거나 발레리나가 되거나 그런 거 했을 때 그 이상이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가 됐을 때 내가 따라오는 부가 필요한 건지, 그 부를 어떻게 쓸 건지, 사실은 지금 현실 사회에서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되나? 뭐 이렇게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으로 막 나왔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다 가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상이 그냥 부인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냥 목표한 걸 잃으면 허망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평생을 어떻게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지? 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뤘을 때, 와, 그러면 다음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꿈만 있어요. 그게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꿈만 있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없구나, 달팽이조차도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꿈이라는 게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질적 성공들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가치관들이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 방향성 이런 것이 이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중이가 그 일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역할들을 했는데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으셨나요?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목욕 클럽. 맞아요. 목욕 클럽. 네. 예. 막 유도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목욕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유수다 친구들이 와서 같이 목요일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목욕 클럽은 어떠셨어요? 여기에 방문해 보셨잖아요. 여기 목욕 클럽. 이게 이제 목욕 클럽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 가는 거죠. 알면 문턱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목욕 클럽이 있는 주차도 모르니까 그런 목욕 클럽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아, 목욕 클럽. 선생님네 목욕 클럽은 이름이 뭐라고요? 레알 일기. 레알 일기 목욕 클럽. 전 목요일에 무슨 안 하고요. 무슨 요일? 수요 클럽. 레알 일기 수요 클럽. 그래서 어떻게 만나세요? 그 줌으로 만납니다. 줌으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네. 매달 우리 북레터 상상상 나오는 책으로 네. 책을 매개로 토론을 하는데 사실 한 달에 한 권 2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이제 전국에 또 각지에 있으니까 그 진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제는 줌의 세상이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 열려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온라인 그 수요 클럽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3명 이상 그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그 책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이상이 일상이 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지역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서울 지역대 떡볶이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이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돼서 좀 저녁을 안 먹고 가서 떡볶이집에서 이제 떡볶이와 오뎅을 이제 사 먹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7시에 끝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7시면 한창 장사하실 때잖아요. 왜 일찍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 떡볶이집이 이렇게 3개의 부스가 같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오늘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제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 새 집이 연대를 했대요. 같이 이제 7일 중에 5일은 일하고 이틀은 돌아가면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신대요. 그분들이. 그리고 오전에 새벽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토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당번을 정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야근도 당번을 정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이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고 그래 우리는 평등해서 친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기에 이제 마중이와 모든 친구들이 그 평등한 사회에서는 친했었는데 불평등한 사회가 되면서 그런 우정이 이제 망가졌었잖아요. 근데 시장주의 사회인 우리 서울 지역대 앞에 그 시장 안에서도 이 떡볶이집이 같이 연대하고 평등함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친해지고 일하면서도 그 여가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상만은 아니다. 어떻게 우정을 나누고 연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그 사장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공간에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혹시 기억 남는 이렇게 한 줄 있으시면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페이지일까요? 이거 46페이지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정은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패란다. 너와 우정을 나눈 좋은 친구들이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우정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렴. 혹시라도 우정이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친구를 탓하기 전에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렴. 내 말 잊지 마. 네. 보라 아저씨의 이제 이야기였는데 아까 이제 그 관계가 달라지면 한번 그 친구가 놓여 있는 위치를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게 이제 여기 또 담겨져 있고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패 우정이다. 우리는 그런 방패를 갖고 계신가요? 어떤 방패예요? 네. 같이 만나서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수요 클럽이 방패다.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몇 페이지일까요? 저는 153페이지에 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이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한 거에 미소 아줌마와 반디의 대화가 이렇게 꽂혔거든요. 사실 미소 아줌마 얘기보다 반디의 질문이 미소 선생님 말씀은 일하지 않는 곤충들도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힘들게 일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곤충들의 권리까지 제가 낸 세금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제게
제가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는 내가 기여한 것에 따라 오는 보상 아닌가요? 라는 그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3교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고 이후에 4조 3교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일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고 일의 양이 줄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적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4조 3교대를 하면 일주일에 이틀인가 쉰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조 2교대, 3교대를 하게 되면 누군가 하나 빠지면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4조 3교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사람이 날카로워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긴 하거든요. 권리는 내가 기여한 것에 따라서 오는 보상 아닌가요? 라는 게 아니라 상품이 내가 기여한 것에 따라서 상품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게 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게 근데 4교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원래 이게 4교대로 가면 24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 오히려 인체에는 외롭고 사실은 그런 그 교대 근무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의 역사는 노동 시간을 줄여온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 노동을 상품화시키지 않고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프레임하게 갇히는 얘기라서 조금 선생님의 이야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 반디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개미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반디 씨의 말처럼 기여한 만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상품이 아닐까요? 상품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장애인, 노인, 병든 곤충들은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합니다. 권리는 보상이 아니라 이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이 마샬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공동체의 완벽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질 때 그 지위를 얻는 것이다. 완벽한 지위가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벽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그런 권리를 누리는 거. 그런 이제 의미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이 인권 분투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인권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오밥 나무가 죽어가는 건데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권에서 인류세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세금을 매긴다라는 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인류세가 됐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환경에 그동안은 자연 스스로가 어떤 이제 환경을 변화시켜 왔어요.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구 환경이 계속 변해 왔잖아요. 근데 인류가 최초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인류세라고 해요. 근데 이 인류세의 위기가 이미 우리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그 지구촌의 그 생명권을 가진 모든 그 생명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우정을
나누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던 인권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 우화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친구들하고 우정을 나누는 대화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 인권 분투기 유범상 교수님, 유기훈 작가의 그림으로 그 우화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유수다 친구 분들하고 즐거운 대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의 전쟁도 그렇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삶의 전쟁들,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뭐 삶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증오와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과연 우리는 각자 도생을 하면서 이 증오와 차별에 하여튼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 증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을 꿈꿀 것이냐 했었을 때 우리에게 그 방향과 지표가 되는 것들이 인권이거든요.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대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인권은 이상이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는 것들은 시민들의 어떤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실천에 대한 롤모델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거든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여기 보게 되면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 민달팽이가 인권을 찾아 떠나는데요. 주인공이 민달팽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너무나도 민달팽이에 대해서 고마워했거든요. 왜 고마워했는지 아세요? 민달팽이가, 이 친구가 이제 이 집달팽이랑 비교해서 하나였던 그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아주 징그럽게 생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친구가 암수동체거든요. 온갖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몸 안에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느리고. 자, 그런데 민달팽이도 고맙지만 집달팽이도 고맙거든요. 여러분들은 민달팽이가 집달팽이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집달팽이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집을 이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 집을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벅찬 건 거예요. 그래서 집달팽이가 민달팽이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가 부러워. 민달팽이가 얘기해요. 아니, 나는 너가 부러운데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 우리는 집달팽이에서 진화해서 민달팽이가 돼. 이 어떤 그 버거운 것들을 자꾸 움직이면서 없애버린 건 거거든. 실질적으로 집달팽이 진화한 것이 민달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민달팽이가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고, 자, 그러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었을 때 등장하는 것이 흰개미거든요. 여러분들, 흰개미는 개미과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흰개미는 바퀴과에 속한다는 거, 바퀴벌레인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개미 하니까 사실은 개미를 연상하실 텐데, 사실 흰개미는 바퀴벌레과에 속하는데, 놀라운 것은 개미보다도 훨씬 더 협동적이고, 그리고 훨씬 훌륭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흰개미는 사실 놀라우리만큼 큰 규모의 집을 짓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고의 건축가로 불릴 정도로 집을 잘 짓는 흰개미는 공동의 집을 짓고 함께 생활한다. 이 흰개미는 아까 공동의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7, 8m의 지상의 집, 그 다음에 지하에도 굉장히 어떤 그 다양한 미로의 집을 짓는다는 건 거예요. 거기서 아이도 함께 키우고 또
농사도 짓는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집달팽이는 집을 갖고 있지만 민달팽이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냐 했을 때 흰개미처럼 그런 공동의 집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달팽이도 고맙고 흰개미도 고맙고, 그러면 흰개미가 지은 집과 같은 것의 상징을 뭐로 할 것이냐? 제가 발견한 것은 바오밥 나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시작이 이제 바오밥 나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친구들이 바오밥 나무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는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을 하거든요. 우기 때 저장을 한 다음에 건기 때 이 물을 제공을 해갖고 살아가는데, 이 바오밥 나무가 고마웠던 것은 그런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 1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0년도 안 돼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건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기가 잘 오질 않는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왜 죽어갔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자기의 씨를 퍼뜨리려면 곤충들이 있었는데 곤충들이 죽는다는 건가요? 바오밥 나무는 하나였던 우리가 공동의 집, 국민의 집, 시민의 집도 상징하지만 또 시민의 집이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곤충들의 죽음들 속에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인간에게 경고를 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간답게 살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집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들이 이제 이 바오밥 나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달팽이, 그 다음에 흰개미, 그리고 바오밥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인권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인권이 자유권,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는 권리, 그 다음에 사회권, 좋은 공동체를 가질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을 넘어서는 생태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러한 어떤 바오밥 나무라든가 흰개미라든가 민달팽이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밖에도 이 여기 책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하나의 어떤 이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동물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연대를 방해하는 또 곤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해하는 곤충들의 대표적인 게 딱정벌레인데 사실 새똥구리도 딱정벌레거든요. 여러분들 딱정벌레가 새똥구리가 그냥 똥이나 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똥으로 이제 경단을 만들어서 굴리거든요. 그런데 경단을 만들어서 굴릴 때 이 새똥구리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새똥구리가 굴리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면 야, 새똥구리는 협동의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새똥구리는 똥을 먹고 똥 속에서 알을 낳지만 새똥구리는 신성한 존재로 그리고 어떤 그 별을 보고 찾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파브르 곤충기에 보게 되면 새똥구리는 날강도라는 건가요? 요놈이 굴리는 척 하면서 호시탐탐 이 경단을 자기 집으로 가져갈 것을 생각한다는 건가요? 파브르는 새똥 경단을 약탈하는 새똥구리를 보면서 새똥구리의 습성이 재산의 작물이라고 말한 철학자 프루동의 주장을 이해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똥구리, 그 다음에 딱정벌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곤충들과 동물들이 어떻게 인권을 둘러싸고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우정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는 좋은 우정을 지킨다 하는 것들이 이 책의 주장인 건데 어떻게 이 동물들은 연대를 통해 갖고 그런 좋은 우정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정은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패란다. 너와 우정을 나눈 좋은 친구들이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우정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렴. 혹시라도 우정이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친구를 탓하기 전에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렴. 내 말 잊지 마. 이게 이제 민달팽이가 여행을 시작할 때 보라 아저씨라고 나비가 해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좋은 우정을 가지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이상의 어떤 그것을 실현하는 그 우정,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어떤 것이 방향인지를 물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주인공 민달팽이는 시작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 그거야. 민달팽이 이름은 마중이인데, 마중이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좋은 친구들, 목욕클럽이라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는 늘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고, 변화시키고, 또다시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고, 변화시키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이 일상이 되는, 현실이 되는 마을에서 실천들을 만들어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민달팽이 마중이와 함께 이 인권 상상상의 이 책과 함께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와 연대와 그리고 어떤 꿈을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공동체의 꿈을 함께 꿔보지 않으시렵니까?